지방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요. 왜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강의 들으러 왔어요. 살아보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뭐 제일 의욕이 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필드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 의문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횟수를 치니까 아메이를 한 지가 이제 만 22년 된 것 같아요. 오래 했죠. 저도 계산할 때마다 되게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또 두바이에 또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라고 있었는데 21년 차 리더십만 21번째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70분 돼 보이죠? 13살에 아메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미성년자부터 해가지고. 어쩌면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메이를 22년 했다는 말만 갖고도 꽤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듣게 되는데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로 갔다가 다단계가 이런 거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혼선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몇 년째 하시냐고. 어쨌든 제가 한 인간이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은 가장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소년 가장이었죠. 어쨌든 아메이라는 업을 삼아서 먹고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먹고 살만했을까 봤겠죠. 예, 제가 늘 이제 이런 강의할 때마다 다른 강사분보다 되게 이제 뭐 많이 불리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탁 무대에 서면 부티가 쫙 나와야 되는데 몸에서 그놈의 빈티가 떨어지지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나중에 좀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뭐 먹고 살고도 조금 여유는 있을 정도는 되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건 꽤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어떤 선택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별로 이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뭐 나중에 생각하려면 선택을 하면 그 순간에 알기 어렵죠. 언제쯤 제일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 선택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선택 안 했을 남자 많죠. 시간이 지나가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행복하시죠? 네? 이랬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어요. 같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뒤에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확 날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흔히 받는 질문은 아니죠. 예,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행복하냐고 질문을 왜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같이 핀도 높고 뭐 돈도 벌 만큼 버시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대.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 길게 설명하면 괜히 오해만 생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 뭐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원래 쭉 이어져가는 일상 속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순간 한번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연기 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은 있죠. 근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좀 불일치한다. 그게 좀 와닿습니다. 그럼 제가 불행하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감정이 이어져 가려면 삶이란 것은 맞춰져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도 건강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안 좋은 거보다 좋은 게 나을 거고 부모님도 건강하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도 돈이 잘 돼야 될 거고 나 자신도 건강해야 되고 맞춰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날씨 따라 기분이 우울했다가 맑았다가 하니까 날씨도 맑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모든 요소가 나의 행복감을 위해서 그날
딱 한 번 태양계의 별이 쫙 일직선으로 서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지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쩌면 제가 아메리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갸우뚱할지는 모르는데 그분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참 다행이다. 제가 아메리를 선택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20년 차가 지나고 나서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제가 아메리를 처음 선택했던 95년 8월 25일 제가 등록한 날짜인데 그때는 이런 기분을 갖고 50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신호잡기라는 친구가 저한테 아메리를 전달했는데 신호잡기라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어과를 나와가지고 그냥 조그만 무역회사의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 하루는 국제전화 해가지고 김상 대단한 사업이 있다. 그래 뭔데? 벤츠를 탈 수 있다. 일단 거부감이 들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자동차 중에 뭐 몇 프로라고 지금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뭐 10% 이상 외제차죠. IMF 때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IMF 때만 해도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저희 주유소는 외제차에 기름을 주유하지 않습니다는 플랜카드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담배 파는 가게마다 저희 가게에서는 양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이걸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옛날 이야기 같죠. 뭐 벤츠도 흔하고 BMW도 흔하고 뭐 웬만한 분 타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때 티쿠 타고 다니는 저한테다가 그 이야기 하니까 제가 와닿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이야기.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다이아몬드인지 뭐 돌뱅인지 태면 직급도 되게 듣기 싫었습니다. 뭐 부장이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좀 와닿을 텐데 뭐 다이아몬드래. 그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이름이잖아. 되게 이상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신호잡기 외국여행 난 별로 안 땡긴다. 니는 벤츠 타라. 나는 티코에 기름 만땅 넣는 게 좋아.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은 치열하게 보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이제 한국에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제가 우연히 책을 좀 보는 바람에 회사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잡기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상 이런 사업이 이런 수익 구조를 그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 설명 10,000번도 더 해봤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일반 뭐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레벨이 아니고 세계 초일기업이 어떠저떠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났을 때 만약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뼈가 가루나도록 열심히 할 각오가 원래 돼 있던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이것저것 계속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월 1000에 벤츠를 타고 해외를 가는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매달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의 수익으로 매달 100만 원씩만 들어온다 해도 이건 대단하다. 우리 신호잡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100만 원 도달할 때는 평균 6개월에서 1개월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저는 말이 예민한 사람이라 평균이 6개월에서 1년이면 6개월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년이 훨씬 더 되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돈 100만 원을 버는데 이게 일정한 궤도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200, 300, 500, 1000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월수 1000 듣는 거하고 95년도에 월수 1000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기 뭐 구미 지금 뭐 부장님 정도면 제가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마 250 정도 받을까 말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대기업 부장님 월급보다 4배 정도 많은 액수를 이야기하니까 와닿기 어려웠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냐? 이 왜 함부로 수익 곡선에 화살표를 줍니까? 제가 좋은 질문했죠.
저는 10,000번 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 뭐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살아온 이분의 경로,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에 어떤 경험을 하고 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서 있는 나이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분이 40대라면 50대 인생, 60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정도가 어쩌면 사람은 좀 다르겠죠. 큰 고민을 안 해봤어? 그렇지 않을까? 일상적입니다. 저는 아메리를 처음 들을 때 29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다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사를 출근하면서도 제 시간에 회사 출근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제 가슴속에 계속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러다 주말에 조금 일찍 마칩니다.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니까. 그래 멀건 대낮에 출근했던 내가 퇴근을 하게 돼. 별로 갈 데는 없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널브러진 주말 시간을 향해서 내가 또 퇴근을 하고 있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저는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꼭 이런 이야기 하잖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간은 돈이다. 그놈의 돈이 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은데 개뿔이나 돈은 없다. 자기는 막 이 젊음을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 나는 막 나이가 들어도 당신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회사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사장 두 분이 동업을 했고 저까지 해가지고 총 회사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미래가 너무 명확하죠.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쩌면 제가 그때 당시에 LG나 삼성같이 현대나 뭐 이런 데 있죠. SK같이 좋은 직장을 안 다니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길이에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도 나올 때 다 나왔습니다. 지금 다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 싹 다 나왔습니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대기업 배지 달고 계속 그 직장 다니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는. 전부 갈아타기 했죠. 만약에 생산 라인에 계시는 분이면 50 넘어서 일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은 안 했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 친구는 다 나왔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요즘 직장인의 심리적인 실질적인 45세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큰 회사일수록 빨리 나오는 거 너무 잘 알죠. 승진이 빠르면 빠르죠. 제가 며칠 전에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뭐 친구는 아니죠. 뭐 나이는 적은데 그 친구 아직 현역으로 있는데 요즘 은행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한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훨씬 많은 숫자가 줄 겁니다. 어제도 TV 보다가 누구 강의하는 걸 들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미 현금 사용이 없어지고 있다. 들었습니까? 긴급한 상황, 뭐 약국 같은데 급히 약을 사야 이럴 때는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현금이 없어지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어지겠어. 저도 하루 종일 다녀보면 현금을 쓸 일이 잘 없죠. 고속도로 지나갈 때 전부 옛날에는 현찰 냈는데 하이패스잖아. 그 다음에 뭐 식당 가고 할 때 전부 카드 쓰고 그 외에 제가 뭐 돈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기름 넣을 때 카드로 끊고 뭐 돈 내고 할 때가 잘 없죠. 돈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 만드는데 어디입니까? 그쪽에서 없어지겠죠. 아니 돈을 안 쓰는 날이 오기는 조폐공사가 왜 필요하냐고. 지금 누가 조폐공사에 들어갔대. 공사 좋죠. 조폐공사 없어지겠죠. 아니 없어질라 오겠습니까? 그거만 없어지겠습니까? 은행에 돈채는 끼기 따르르 하는 거 없어지겠죠. 네? 은행 여직원들 쫙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수명은 길어져 버려도 그래도 계속 돈이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진짜로 암회인지 돌배인지 뭔지 이게 뭐 다단계인지 피라미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 수익 구조 그림이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면 정말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다단계랑 비슷하게 보인다고 귓구멍 맞고 콧구멍 죽죠. 눈구멍 맞고 귓구멍 맞고 지나가도 될 일이야. 저는 일단 알아보자. 둘 중에 한 개다. 사기든지 진실이든지. 우리 친구가 저를 거짓말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순진하고 우리 친구가 좀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신호 잡기가 좀 순진한 애였기 때문에 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진하게 속아서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알아보자. 근데 만약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고 밝혀지면 억울하겠죠. 일단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뭘 알아보기로 했냐면 회사를 알아봐야겠다. 그 다음 제품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 다음 뒤에 뭐냐면 수익 구조. 사업성도 알아봐야겠다. 수익 구조 좀 알아봐야겠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 기준이 제 스스로에게 만들어진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조차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아메이하고 반점이랑 말라놓고 수익을 이런 거 비교를 그래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변별력조차 없이 유사 상품을 선택한 그 대가 지불을 훗날 반드시 처절하게 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한다고 그러면 설명도 원래 잘 안 해줍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길로 가시라. 세상에는 아메하는 사람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200, 300, 500, 1000원 되지 않아도 좋은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제 월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계속 이대로만 나가도 대단하지 않을까? 지금 조금 작은 느낌 있죠? 적은 느낌 있습니다. 월급이 좀 올랐으니까 한 200만 원? 요즘 대졸 초임이 한 200만 원, 250만 원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250? 뭐 지금 같으면 한 250 되겠죠. 그 돈이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매달 들어오면 되겠죠. 그냥 좋아요. 이게 사실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말입니까? 1번 소크라테스, 2번 아르키메데스. 소크라테스?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상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과거를 향해서 회상하게도 돼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상상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상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상상을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상상도 하지만 부정적인 상상도 하죠. 예.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책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부정의 상상이 80%. 그렇기도 하죠. 근데 20%의 긍정적 상상 때문에 인간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봤어. 내가 만약 직장 다니면서 플러스 알파의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온다면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나는 새벽부터 출근하고 나가고 회사 다니기 힘든데 저 말고 아바타 같은 사람이 딴 회사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제 통장을 입금시켜준다는 얘기잖아.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 그래서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 안 들어와도 평생 이 돈만 들어와도 뼈가 가루나도록 일할 각오가 원래는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48개월 중에 알바를 한 44개월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만 쭉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실 때 그냥 그러지 말고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타지 왜 그러냐. 그분들의 세상에 하는 얘기고 장학금 타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100만 원 벌어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를 원래 뼈저리게 좀 알고 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근데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랜드 캐년 아무도 안 가봤습니까? 이게 처음인데. 억수 작은 데 가서 보면 다 가봤다던데. 진주에서도 가봤다던데.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자극을 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사파입니다. 어떤 책이었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인데 뭐 아메이 이거 뭐 직접 보면 그런 책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걸 기술한 책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저 딸이 이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런 사파가 하나 딱 나와요. 이해가시죠? 네. 제가 그랜드 캐년 2번 가본 것 같은데 한 번은 다이아몬드 때 가고 한 번은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했을 때 그 50주년 행사가 있어서 전 세계 수석이 에이다로 갔다가 다시 다이아몬드가 모이는 라스베가스에서 모여가지고 그 수석 이사는 헬기 타고 이기로 갔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이 가깝습니다. 다이아몬드 때 갈 때는 라스베가스에서 그 공항 쪽으로 근처에 잘 모르겠는데 경비행기 있는 데로 활주로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 비행장에 가서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년 가까이 있는 경비행장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그랜드 캐년 갔습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그때도 되게 감동받아 좋았습니다. 이야 그랜드 하네. 미국 아들 그랜드 진짜 그랜드 하네. 그 넓은 땅에 사는 애들이 그랜드한 캐년 아시죠? 그랜드를 그냥 붙인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더블데모나스 갈 때는 헬기를 탔는데 바로 호텔 옆에서 뜨더라고. 활주로 필요 없죠. 리무진이 와서 딱 타고 제가 우리 장희솔 리더면 둘이 같이 탔는데 둘이 딱 타고 헬기 바로 딱 떠가지고 막 그 사막을 쫙 40분 동안 쫙 갔는데 거기서 그냥 내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헬기 타고 이게 막 두두두두두두 캐년 사이 네. 일반인들은 이 등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여기 또 강이 흐르고 있고 되게 신기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메 하고 나서 제가 2번은 가봤는데 뭐 TV로나 봤던 그랜드 캐년에 대한 이야기를 쫙 썼더라고요. 자, 그랜드 캐년 한쪽 끝까지 외주를 탁 걸쳐놓고 전 가족이 외줄 타기를 걷습니다. 다리 떨리죠 벌써. 상상만 해도. 자, 이 가족이 아빠 혼자 건너도 확률이 적죠. 그랜드 캐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저기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람이 불 수도 있죠. 바람이 안 불어도 내 다리가 떨려서도 지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혼자 건너기도 힘든데 여기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치마 입은 사람 한 분 있죠. 애들 있고 말리니까지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누구 하나만 실족해서 떨어져도 이 전부 동반 추락입니다.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대한 협곡에 외주를 걸쳐놓고 전 가족이 안 떨어져 가고 하면 건너보라 그러면 과연 안전벨트 없이 걸을 사람이 있을까? 군대 유격해도 안전고리 없이 유격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몸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에 결혼하고 80, 90, 100살까지 산다면 인생이 길고 긴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순간에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어디에 걸쳐있냐? 외줄 한 개에 목숨을 다 걸었어.
남편 회사 한 개 엘모 다니는 남편한테 다 걸었어. 남편 하나 실족하면 전가지 갑자기 추격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고 삽니다. 너무 영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안전거리는 있을까? 그리고 신호잡기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까 이 돈 100만 원은 내 인생에서 이 매트리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내가 2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당분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공백이 있더라도 이거 바닥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돈이 꾸준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괜찮겠다.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 벤츠 해외여행 때문에 아메를 알아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것만 되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추락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강의장에서 기초사업 설명회를 좀 높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GP가 나와서 하더라고요. 3명인가 4명 앉아있고.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이 오렌지색 자켓 입고 왔는데 한 사이즈 큰 걸 입고 나왔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넥타이를 걸고 회사를 가는 사람인데 회사 안 간 친구 같아. 네. 저는 책을 한 30권을 읽고 갔어. 한 석 달 동안 달달을 외운 거라. 근데 이 친구는 보고도 버벅거리면서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라. 아, 이상하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아메를 이래저래 설명하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팅 와서도 아메를 알아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초창기 리더들은 거의 다 책 보고 아메를 했다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밑에서 이미지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제가 100만 원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곱하기 3 정도 했다. 3년이 걸렸다. 그럴 수 있겠죠. 저 혼자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3년 했다가 100만 원 벌 듯 했어. 회사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가 아니고 이게 한 번 돈이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다단계 하는 친구들이 와서 꼭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메를 하냐. 그 돈 안 되는 거를 빨리 돈 되는 걸 해야지.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빨리 돈 되는 건 좋지. 돈이 빨리 될수록 좋고 많이 될수록 좋죠. 근데 그 회사는 돈이 얼마나 오래 되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돈이라고 말했는데 당신 액수는 얼마 말하느냐. 돈이 됐다면 얼마 말하느냐. 그러면 그게 빨리라면 도대체 몇 개월이냐 몇 년이냐 그 이야기 해보라. 여러분 돈이 되는 데까지 예를 들어 그냥 100만 원을 칩시다. 100만 원 되는 데까지는 1년이 걸리는데 한 번 1년 만에 100만 원 만들어지면 한 100년 나온다 이게. 이런 일이 있고 100만 원 되는데 1개월 딱 걸려. 1개월 딱 걸리는데 이게 1년 나고 딱 끝나. 어떻게 났습니까? 100년. 100년이 낫죠? 2년 전에 해도 100년이 최고죠? 저는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 자료는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자료 찾으면 5분 안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주변 사람은 전부 다 그때 다단계란 소리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 용어도 제대로 합법화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그냥 생 피라미드라고 했습니다. 피라미드. 근데 아메르 회사는 봤더니 세계 초인류 기업이래요. 초인류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아직 해당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보도도 못하는 회사를 그냥 피라미드 회사 아닙니다 하는 정도만 해도 내가 수긍이 갈 텐데 초인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피라미드라고 자꾸 아메이를 좀 욕하면서 그들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 때문에 힘들 때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볼륨을 조금 내리시면 좋겠는데 안 들린다고 자꾸 올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올라가서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네.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람, 피라미드라고 그러면서 아메이를 안 들으려는 분 계시죠? 그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라미드라고 생각해서 치를 들고 안 듣겠다 그러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1번 착한 사람, 2번 나쁜 사람, 3번 천입니다. 어디에 착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한테는 아메를 전하라고 할 때는 기분 나쁘겠지만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피라미드 냄새가 확 나는데 발을 탁 디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알겠거든요. 이게 피라미드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메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지금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윗대가리 못 가고 밑에 깔려가 망했냐? 뒤차된다. 지금 이거 뭐 생각하면 비글로 해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지금 하면 구미에서 니가 세 번째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다. 이래서 좋다고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 있죠? 상을 바꿔보세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피라미드라는 냄새가 물씬 나는데 피라미드 같기 때문에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위해서. 그거 하는 놈들이 나쁜 놈입니다. 아미가 혹시 피라미드 아닐까라고 하면서 절대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남의 등을 쳐먹어서 등골을 빼먹고 내 배불리는 짓은 난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 땀 흘려 내버려 내먹겠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진짜로 아미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피라미드라고 막 이야기 처음에 모를 때는 막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좀 그랬는데 어느 날 뭐 처음에 저도 뭐 스폰서도 혼자 막 하니까 좀 답이 없잖아.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럼 제가 피라미드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이랬거든요. 그것도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 그래서 저도 설명을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데 이게 피라미드 아니라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자료를 좀 보여줬어. 오, 이런 줄 몰랐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 피라미드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여러분 초대하신 분한테 내가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보여달라 그러셨죠.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예? 믿음과 의심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분명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운명을 가르죠. 8cm입니다. 8cm. 왜 8cm라고 합니까? 들으면 의심하고 보면 믿기 때문에. 이게 평균 8cm. 저건 종이 안에 붙어 있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으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저는 신호잡기라는 친구가 석 달 동안 정말로 엄청난 자료를 거의 막 일주일에 몇 개씩 자료를 보내가지고 궁금증이 딱 생기는 순간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회사는 대단하다. 예. 뭐 초율기업이다. 그 처음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대단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일개 월급장이 겨우 100만 원 벌어먹는 저 같은 사람을 등골 빼먹고 배를 불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한 회사다. 알아들었습니다. 회사가 대단하니까 제가 하면 해야 되죠. 그럼 삼성이 잘 나가니까 다 삼성 취직하지. 아미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미가 피라미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미를 하겠다 생각은 아닙니다. 하려면 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 설명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회사 오해도 풀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제가 써보고 일단 좋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이분은 초감각적 인간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렇게 대단하게 예민합니까? 코 하나만 봐도 개하고 비교하면 개만도 못하죠. 왜? 지 코 가지고 냄새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소리 하죠. 한쪽 코는 막혔다 뚫렸다는데 한쪽이 되면 알러지 비염도 있으면서 그거고 안다는 게 대단한 말 같지만 개뿔이나 이상한 말입니다. 그 전에 뭘 써봤는데 화장품도 자기가 막 세계 탑 클래스만 쭉 써봤어. 디즈니 엔셀은 뭐 이런 거 쭉 써봤어. 그럼 뭐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뭐 샘플 비슷한 거 막 땡길 때 한 번씩 발라주니까 뭘 알냐고 뭘 알아. 설명을 들어봐야지.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접근 안 했습니다. 그때 친구 너무 용기했던 것 같아. 무슨 생각이 났을까? 왜냐하면 저는 남자니까 제가 시작할 때 세제밖에 없는데 빨래를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용 전 사용 후 실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비교가 안 돼. 그런데도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좋은 줄 알겠다.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다 나쁘다 이야기해도 여러분 못 믿죠? 가성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16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지금 물론 지난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핫했던 한국의 경제 키워드 가성비의 양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성비가 무슨 뜻입니까? 성능이 우수한 제품. 이미 한국 사회는 풍요로울 대로 풍요로워져서 뭐 옛날에 구소련처럼 물건이 없어서 구하기 있는 시대는 아니죠. 같은 아이템만 해도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꽤나 좋은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선택하기 힘든 사람. 결정장애. 결정장애 이런 말도 있죠. 지가 지옥사로 들어가서 지가 어울리는지도 몰라가지고 전부 들어가가지고 그 옷 입어보는 데 있죠. 피팅룸. 그 셀카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나한테 기다린답니다. 좀 봐줘. 너무 많아. 헷갈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죠. 브랜드가. 화장품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많은 품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그 많은 제품 중에 내가 써보고 이걸 좋은 걸 확 느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써보기 전에 그냥 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분의 품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브랜드만 보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인데 좋은 품질, 만족도가 높은 걸 사겠다. 이 시대랑 알 겁니다. 가성비가 높은 제품은 결과적으로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판매량입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즈니스의 아이템이 실제로 가성비가 높은 게 좋겠죠. 같은 비싼데 품질은 별로라든가. 안 그러면 뭐 반대 경우도 있죠. 가격은 되게 싼데 또 품질이 너무 후지다든가. 이건 시장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가격은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합의가 딱 되는데 품질이 꽤나 좋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 내가 누군가에 전달했을 때도 잘 진행이 되겠죠. 이걸로 나와야지. 이걸 어디 사느냐? 영국에 있는 유로모니터라는 데서 전 세계 공산품들의 판매량을 발표합니다. 조사하는 데 한 2년씩 걸립니다. 자동차 5대 브랜드 발표합니다. 자동차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오늘? 폭스바겐입니다. 1등입니다. 벤츠, BMW는 5대 브랜드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미엄 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죠? 예. 1등이 폭스바겐, 2등이 어디입니까? 도요타입니다. 예. 미국에서 렉서스 급발진 사고 나기 전까지 도요타가 1등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도요타가 내려갈 때 폭스바겐이 1위 탈환을 하려고 피나는 노력하면서 무리수를 떤 겁니다. 블루 엔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1등입니다. 예, 근접한 차이로 1등이 약간 더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경제적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차도 없던 나라가 세계 5대 브랜드 안에 4위로 진입했습니다. 작년에 현대가 4등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어디 가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에서도 봤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다닙니다. 별로 안 꼴립니다. 롤스로이스도 다니고 세계 중에 하이퍼카라고 막 30억짜리, 50억짜리가 막 붕붕 생기는데도
거기 다니더라고. 두바이 부자만 사는 건 아니죠? 예. 판매량. 자동차만 이런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판매량을 조작해가지고 등수를 바꿔서 이 발표하는 영국의 유로모니터가 등수를 반대로 바꾸면 작살 나겠죠. 도요다가 돈이 없어서 가만 놔두겠어요. 법적 소송을 걸어가 당장 그 업체 없애버릴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 판매량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세제 판매량 뭐 있겠죠? 다 발표합니다. 여기서 발표한 세계 제일 많이 팔린 데스크탑 정수기 뭐냐? 정수기가 우리는 암에 하시는 분은 정수기는 전부 요만한 것만 있는 줄 알지만 고업용 정수기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종류가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실험실에 쓰는 증류수 만들어야 되는 또 정수기도 있겠죠. 분야가 막 있습니다. 가정용 데스크탑 정수기 판매 1위 이스프링이라고 아메리칸. 그 다음 공기청정기 있죠. 가정용 공기청정기. 고래 생긴 공기청정기 또 1등입니다. 종합영양제 아시죠? 멀티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합성된 거 이런 거. 그거 판매는 1등 떠버렸습니다. 제일 재밌는, 제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거. 뭐 공기청정기나 WS 이런 거는 뭐 역사 뭐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아메이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아티스틸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듭니다. 화장품을 만듭니다. 전 세계 화장품 메이커 많은 거 아시죠? 네, 남자들 뭐 다 남자들은 아예 아시죠 못하겠지만 재작년에 전 세계 화장품 판매량 중에 1등한 회사였습니다. 그게 아티스틸입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걸 듣고 안 놀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타사 비방은 아닌데 그냥 개명은 그렇죠. 이거 아시죠? 이거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예? 이게 또 일본이라고 그러시네. 구미가 생각보다 뒤에 그랜드 캐년 가본 분도 안 계시고 이거 어떤 사람은 SK텔레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또 SK건설 그건 너무하잖아. 이게 일본 겁니까? 뭐 때문에 일본 거랍니까 여러분? 응? 제가 일본 갔을 때 재작년에 일본에 바로 그 공주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가로 나온 공주가 사는 공주도 살았던 아파트를 가게 됐어요. 한국의 대학 교수님 집인데 제가 상담하러 가는데 이야 그 아파트 대단하더만. 아파트 대단했어. 들어가는 데까지 한 6번 이렇게 막더라고. 6번. 그 뭐 일본 국무성 같은 뭐라 방위성인가 하여튼 뭐 정보기관 옆에 있는데 아파트 좀 어리어리 심하다. 그러니까 주차 딱 지정되니까 거기에 막 가운 입은 정복 입은 승무원 비슷한 여자가 막 뛰어들이 딱 해서 막 사인하는 거.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 그거 되게 비싼 데 가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한국 나갈 때마다 시험할 때는 스트레스가 죽겠다는 거야. 올 때마다 이걸 사오라고 그러는데 일본 거라고. 그분도 사가면서도 일본 거니까 한 소리 제가 사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일본 거 아니다. 그때 한국 가시거든 시어머니한테 꼭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원래 PNG 겁니다. PNG는 어디 겁니까? 원래 미국 거죠. 원래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서술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로션 하나 2만 원 만들어봤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넘기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요만한 게 4만 원, 5만 원, 10만 원 할 수 있죠. 마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치열한 퍼스널 케어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경쟁하기 힘드니까 마진율이 적으니까 화장품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로 나올 때 이름을 만든 게 시크릿 키. 피부의 DNA를 형성하는 거. DNA. 저 이거 근거로 나온 게 아닌데. 피부의 비밀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K2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많이 팔렸다는 말입니까? 이게 많이 팔렸다는 말입니까? 미안한 말씀인데 이 대단한 퍼스널 케어 용품에서 지금 PNG를 작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지금 다운이 사건 때문에 PNG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거 우연 판정난 거 아시죠? 저는 언론폰이라 거의 확실합니다.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3대 경제 불가사의 중에 P&G가 한국 정착이 안 되는 게 원래 들어있었습니다. 대형 할인점 때문에 P&G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유통이 생각보다 되게 배타적입니다. 외국 기업이 좀처럼 못 살아났습니다. 월마트 까르푸도 다 철수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월마트보다 이마트가 큰 회사인 줄 압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하다. 이건 20등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누가 관광합니까? 한국의 김희애 가죠. 일본에 가서 TV 보시면 정말 김희애랑 너무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일본의 중요한 탑 클래스 배우가 합니다.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딱 우리나라 김희애급이야. 왜 젊은 아가씨를 안 쓰고 중년을 썼습니까? 구매력이 있죠. 그거 가장 씁니다. 얼굴은 지금 조금씩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네. 그래서 고급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렇게 썼어. 자, 근데 김혜가 간 거는 SK2하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했던 아티스트랑 붙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겼어. 옆집. 자세히 보면 김이도 앉아있고 한 번씩 뾰루지도 나고 몸매도 별론데 저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미 좋더라 사바를 했더니 그것도 썼는데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긴 겁니까 이게 SK2? 네? 제품이 좋으니까. 하나가 인질적으로 Y 아티스트들이 설명 들어보시면 기자 납니다. 제가 화장 설명은 다 죽습니다. 이거. 아티스트들이 만세! 막 이러고 나와요. 저는 아티스트들이 투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흥분하실까 봐 못해드립니다. 너무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탑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탑 10이었는데 조금 지나게 탑 5이 되고 이제 탑이 됐습니다. 탑. 판매량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죠? 저 아마그램 카탈로그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아티스트를 설명할 때 카탈로그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사장님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건 탑이라고 말하지만 판매량 기준으로 말하지 않냐. 이렇게 또 따져. 그래 그 말이 그 말이다 내 말이. 판매량으로 1등했다. 베스트셀러 목록 탑 뭘로 합니까? 판매량. 작가의 나이, 책의 페이지 수, 고급스러워 보인 판매량으로 하는 겁니다. 판매량. 음원 판매량 아시죠? 가수들이 음원을 발표했어. 1등은 판매량 1등을 하고 다운로드 수 1등을 하려고 기획사에서 알바 시켜가지고 막 가짜 다운로드 받았다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우리 그렇게 하는데 1등 했습니다. 뭘 향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말한 적도 없고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가격의 이 품질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듣고 아메이는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아메이 화장품만 쓰셔도 여자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득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진짜 옛날에 아티스트들이 교육 듣고 막 공부할 때 생각이 진짜 내가 발라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한 개가 거의 세계 탑에서 판매량을 거의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에게 이걸 광고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회사도 초일급인데 품질도 이렇게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같으면 탑 아이템으로 참 좋다. 이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설명 찬찬히 듣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될 텐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아메이가 회사도 대단하고 좋은 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게 되겠냐. 그럼 입장 바꿔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자제품을 취급하겠대. 그럼 삼성이나 LG전자 구미에 LG전자 대리점 하겠다 그러면 종가시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삼성 온 대한민국 사람 삼성 다 쓰죠. 아니 삼성 제품 없는 집 찾기 힘들걸. 그래 지는 굳이 삼성은 안 하겠대. 지금 하면 뒤차 같아서 삼성을 해서 들고 삼성을. 고비용가 뒤쪽에 조그만 회사에서 막 삼성 이렇게 만든 사람이 같은 거 제가 납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리점 하겠대. 그럼 여러분 남편이 그래가 들고 들어오면 그걸 가만 놔둬야 됩니까? 정찰대가 뚜지 패야 됩니까? 참 그러게 시장이 크구나.
그다음 수익 구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 이해하는 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암의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회사 좋은 것도 알겠고 피라미드 아닌 것도 알겠고 제품 용어도 이해가 간다. 금방. 결국 세일즈 아니냐 이러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신호잡기. 알겠다 신호잡기. 니는 한국에 내를 심어놓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남은 건 내뿐인데 내라도 팔아야지. 니는 안 판다고 할 수 있겠지. 한국은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랬습니다. 애가 막 흥분해 죽을라대. 설명을 할 줄 알면 좋았을 텐데 흥분만 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물어봤어요. 니 그때 내 찾아올 때 몇 프로였나? 그러니까 6%였어요. 6%. 세일즈가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세일즈는 안 하려 합니까? 세일즈 왜 안 하려 합니까? 아쉬운 소리? 힘드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은데도 막 뒤에 막 연봉이 막 3억씩 되고 5억씩 되고 10억 되고 이러면 하겠죠? 네. 그건 뒤쪽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강의 다닐 때는 강사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좀 좋게 얘기하면 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뭐 구미에 좀 산 높은 데 어디 있습니까? 금호산. 예? 금호산. 금호산. 아 금호산. 네. 예예. 금호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120m? 예? 978. 우와 높네 꽤가. 오 900m 같으면 진짜 힘든데. 자, 그러면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똥찌개를 지고 3년 동안 똥찌개를 지고 금호산 꼭대기를 왔다 갔다 하면 당신한테 매달 죽을 때까지 월 1,000을 주겠다. 그럼 하시겠냐 이래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25년, 23년 전에. 저는 그 말 듣고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똥찌개 3년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 그냥. 3년 동안 지가 무슨 뭐 칡불을 파먹던 뭐 보릿고기를 얻던 알아서 하고 3년 동안 도장만 딱 찍으면 그냥 무조건 1,000만 원씩 죽을 때 준대. 저는 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유 그럼 해야죠 막 이러더라고. 저는 그 생각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똥찌개를 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내가 지고 온 똥을 다 마시라 해도 내가 마시겠다. 걱정은 딱 하나 했었습니다. 똥도 올라 죽으면 어떡하지? 3년을 못 버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뒤쪽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 제 월급을 생각하면 월급 이제 연말 보너스 쭉 나눠가 하면 월급이 50배 튕깁니다. 50배. 이렇게 팔았으면 제가 처음에 친구한테 가서 거절당할 때 아쉬운 소리 해가 내가 자기 친구 어떻게 내리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비전을 못 봤어요. 이 일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일즈라서 안 한다는 뜻은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바로 이해를 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세일즈는 한계가 있다. 한계. 자동차 세일즈, 보험 세일즈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보험도 팔아줘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줘야 됩니다. 연봉도 꽤 높은 사람 높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누구 뭐 만나다가 저를 앞세우면 보험회가 연봉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런 거 만나러 안 가고 그 동네 제일 그 도시에서 제일 센 사람 저를 붙입니다. 그렇겠죠? 보험이라고 만나 다 연봉 4억이 넘는데 그런 사람만 붙입니다. 저한테.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저하고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연봉도 저보다 작지만 앞으로 미래가 달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짜고 말라 비틀어진 걸레처럼 매달 그 사람이 결과를 내려면 그림을 그리면 또 팔고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분이 이랬어. 내가 이 이야기 했어. 이거 지난달에
어느 도시에 1등 하는 사람 만났어요. 이야기했어. 그 사람 바로 알아듣고 이제 지난주부터 암에 하기로 했어. 마음이 급하다 이 사람 또.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뭘 하냐면 이분이 소개할 때도 있대. 좋은 이야기다. 이분 소개면 요리 또 하죠. 밥 사주거나 사은품 하나 갖다 주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혜택을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두 명 소개해 줄 수 있다. 당신이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미지가 좋게 관리를 잘 하셨다면 그럼 나도 아는 얘기다. 이런 거 한두 번씩 추가로 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몇 년 하셨냐? 이거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한계 브리치죠. 더 이상 자기 인맥으로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죽으면 직장을 다니다가 연봉을 꽤나 벌게 됐어. 잠깐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한 1억 8천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니 자기는 좋았는데 이걸 유지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죠. 네, 이게 한계가 옵니다. 듣고 있죠. 우리 이야기 다르죠. 네트워크 마케팅 잘 보라.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는 너무너무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비슷하다는 뜻은 같다란 말이냐 다르다는 말이냐. 손으로 보세요. 비슷하다는 말은 같다는 뜻이다. 말기 못 알아듣고 안 된다. 다르다는 뜻이다. 아시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걸 설명을 못 하잖아 우리가. 다르긴 다른데 말을 못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씩 그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약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나갈 때는 이 사람 만나서 나도 아메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사업 소개도 하죠. 자, 이렇게 딱 보면 이 장면만 딱 떼서 딱 보면 너무너무 비슷하고 그쵸?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보험하는 사람 구질구질하게 물건 들고 다니면서 하는 아메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우리는 정의로 하잖아. 그럼 아메이하던 뭐 힘든 사람은 막 보험으로 힘들어합니다. 보험에서 막 자석이 뒤를 땡깁니다. 땡기면 하면서 스마트하게 파는 것 같은데 문제는 팔 때는 마진도 없죠. 차를 한 대 팔면 마진이 좀 있죠. 요즘 줄었다 해도 퐁퐁 하나 파는 마진보다 훨씬 셀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전부 세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아야 네 좋은 사업하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저는 저희 어른들 중에서도 현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부산수대 김종민이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했어요. 네 무슨 뜻으로 혀를 찾냐. 그 친구가 종아야 디지털학습인가 뭐 아메 퐁퐁 하나 팔면 얼마 남냐. 저 순진하게 또 마진을 막 계산해서 가보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물어본지도 모르고. 그 친구가 이렇게 제 혀를 좀 찰 줄 알죠 지금. 그 친구 다시 만나면 혀 찰라고 계속 20년 오죠. 그때가 우리가. 그 친구 눈에는 퐁퐁 세일즈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아메이 퐁퐁을 썼는데 확장이 안 된다고 쳐도 1년쯤 되면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삽니다.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쓰고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소개도 할 수 있겠죠. 왜 소개할 가능성이 커지느냐? 제가 갖고 있는 메릿, 아메이서부터 받는 혜택하고 여기 2단계, 3단계 내려가도 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세일즈하는 사람과 소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건 동일선상에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상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세일즈도 영어죠.
네트워크도 영어죠. 세일즈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겠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기존재해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뒤에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신조,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사회가 약속해서 명명하는 것입니다. 다르긴 다른데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붙이자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붙인 이유는 뭐냐? 세일즈와 차별되는 분명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실컷 설명해 줬는데 말기 못 알아듣고 또 세일즈 같대요. 같을 수 있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같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만날 때는 같아 보입니다. 근데 구질구질합니다. 단가가 약했기 때문에. 기껏 비싸다니까 더블X 해도 한번 8만 원밖에 안 되죠. 별거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TV를 팔고 차를 파는 게 훨씬 세 보여.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저가의 소비재 생필품이기 때문에 쓰면 떨어지고 쓰면 떨어지면서 반복 구매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 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처음 인터넷 구매하는 사이트를 주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1번 옵션, 2번 지마켓, 3번 위메프, 4번 아메이. 대답을 했는데 기분이 이상하죠? 아니야, 푼다 이런 느낌이죠. 99년 9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물건을 최초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로 팔았습니다. 저는 99년 생각하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뉴 밀리니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세상에 온다 그랬어. 우리 집에 컴퓨터가 98년도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99년도까지 자기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아메에서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판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파는 거 아니라고 인터넷에서 그냥 네 필요한 거 너희 집 인터넷에서 그냥 샀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또 뭐라 합니까? 야, 인터넷 때문에 너 같은 사람 없어지겠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소비자로 다이렉트 연결하는데 중간에 있는 아메하는 회원이 뭐가 필요하냐? 말귀를 또 못 알아듣네.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물건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꾸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하죠? 스마트폰,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자동 판매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면 어디서 하면 됩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다가 KTX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김천구미역에서 서울 가려고 기다리다가 맞다 우리 집에 치약 떨어졌네 주문해놓으면 내려오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메 자판기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일 배송 빠르고 제일 정확하게 옵니다. 일반 배송은 집주인을 찾아갔는데 집주인이 없어. 그럼 뭐 경비실이나 옆집에 물어보겠죠. 아메는 그래도 안 되면 업라인한테도 전화 옵니다.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전부 자동으로 구매합니다. 자, 제 입장이 뭡니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회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한번 처음 가서 이야기할 때는 세일즈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세일즈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한번 딱 전달돼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자동 구매가 되면서 자판기 역할을 합니다. 그거 상상되십니까? 처음 오신 분 이게 상상됩니까? 쉽게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아메이는 저가의 소비재 생필품이 핵심 상품입니다. 쓰면 떨어지고 쓰면 떨어졌는데 마음에 드니까 위에 사람 돈 벌어보라고 산 게 아니라 가성비에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치약도 쓰고 샴푸도 쓰고 비누 사 쓰고 더블엑스라는 종합영양제도 먹고 유산균도 사 먹고 가끔 필요해서 정수기 같은 거 하나 살 수도 있고 정수기를 사놨더니 필터 교환해야 되죠. 여기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세일즈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놨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는다면 이 사람은 매출이 신장이 안 되겠죠. 다 샀던 사람이니까 그냥 다음 달에 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회원을 확장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다시 쓰게 되면서 매출이 똑같이 또 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9월 달에 아메이가 진출한 국가 중에서 최초로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라고 나옵니다. 들으셨죠? 네. 공기청정기가 차에 붙는 겁니다. 지금 예상 가격은 뭐 40만 원대 초반 정도 지금 보고 있다 이러던데 오늘 오신 분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메이에서 9월 달에 차량용 공기청정기 출시되면 나는 살 것 같다. 처음 좀 이상하죠? 출시도 안 됐는데 이 제품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아메이 제품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내 차에 먼저 사서 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파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매출로 해야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세일즈가 유사해 보이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아메이가 1조 1,000억 정도 매출을 냈는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월드와이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쭉 올라가면 뭔가 사람이 있겠죠. 동그라미 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동 영웅 리더는 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 밑으로 월드와이드라는 그룹 이름을 쓰는데 이 월드와이드 그룹이 한국아메이 전체 매출 한 80% 차지합니다. 그럼 이 두 분을 통해서 일어난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 말입니까? 8천억이 된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 약한 일반 생필품 저가의 제품을 가지고 8천억 매출을 내려면 이 두 분은 길에서 서로 죽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시다가 한 번씩 궁금해질 게 없습니까? 도대체 TV는 무슨 원리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연예인들이 저렇게 불안감에서 걸어 다니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있어요.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내가 톡을 보내면 외국에서도 두바이에서도 이번에 와이파이만 터지면 한국까지 그냥 바로 톡이 탁탁 가죠. 네. 무슨 원리지? 이런 궁금할 게 없습니까?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해요. 내가 이해는 지금 당장 안 되지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죠. 예,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은 세일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물건을 만드는 메이커입니다. 아메이 이러면 브랜드명입니다. 세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정수기, 공기청정 같은 물건들을 직접 만듭니다. 이 회사는 중간에 아무런 유통관계를 거치지 않고 아메이 회원 ABO라는 분들에게 물건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아메이 회원 이름을 ABO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ABO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신데 원래 ABO의 뜻은 뭐냐면 아메이는 A형도 할 수 있고 B형도 할 수 있고 AB형도 할 수 있고 O형도 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는데 강제 사항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회원이 되시면 어떤 권한만 생기냐면 회원가로 물건 사실 수 있고 접속 권한이 생기죠. ABN 사이트, 그 다음에 스마트 ABN이라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사이트에서 다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물건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써보고 만약 좋다, 이게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주변 분들한테 알려가시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이 보너스는 이 광고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데 처음에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몇백만 원, 또 월 소득만 해도 몇천만 원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꽤 되겠죠? 22년 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오느냐면 똑같은 물건이 유통돼서 나갔는데 중간에 유통마진과 따로 광고비가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해서 아메이 회원에게 역할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보너스가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근데 표가 있는 겁니다. 1차 보너스는 제품에 붙어있는 실적을 모시는 실적별 보너스입니다.
카탈로그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가 있고 옆에 A 해놓은 거 있죠. ABO 가격 옆에 딱 보시면 BV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볼륨 판매 가격치 옆에 있는 ABO 회원가에서 부가세 10%를 빼면 BV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딱 보시면 뭐가 있냐면 PV라고 조그맣게 써놨죠. 근데 이 PV라는 거는 BV라는 것은 좀 작습니다. 숫자가 좀 적죠? 예. 비율이 1대 1.54. 현재 이렇습니다. 도대체 아미하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이 트릭 쓰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만들어낸 실적을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돌려주는 돈을 적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게 되면 일정한 액수가 계속 나왔을 때 10년, 20년 지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혹시 여기서 연금 넣는 분 계십니까? 뭐 대체로 구미에서 어려운 분들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금 넣는 거 있으시죠? 예, 뭐 100만 원, 월 200만 원, 월 300 이렇게 하죠. 예. 매월 월 300씩 매월 넣어서 10년을 딱 넣으면 내가 죽어서 상속되는 거 말고 죽을 때 소멸되는 걸로 하면 제일 많이 받는 게 계산됩니다. 제가 은행에 뭐 볼리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은행 직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뭐 월급을 다 쓰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남는 걸 제가 적금을 넣겠다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올해 뭐 어떻게 사장님 뭐 무슨 적금 어떤 거 하실랍니까? 이래서 제가 그냥 뭐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 넣을 거 있으면 뭐 하나 알려달라 이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 배를 눌러놔라. 그 뒤에서 저를 불러. 그래서 할 소리 놀래가 불러 들어갔어요. 그 실제는 그 VIP로 앉아갖고 막 현란한 설명을 듣고 나도 모르게 사인을 딱 했네. 그날부터 제가 그 지점에 VIP가 됐습니다. 4시 반이면 샷다 내리죠. 제가 조금 늦게 가면 샷다 올립니다. 해보세요. 네. 매달 연금을 한 300이나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보세요. VIP입니다. 일반 띵동 하는데 탁 내가 이렇게 앉는 거 하지 마라. 사장님 왜 이러시냐고. 그게 앉으시더라고요. 뒤로 보냅니다. 예. 그게 계산하는데 뭐가 있냐면 최고로 많은 이자를 받는 게 제가 죽으면 상속 안 되는 걸로 쳐서 이걸 쭉 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율이 조금 더 높을 텐데 이자가 최고로 또 최저까지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있어도 정부에서 2% 보장을 합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2% 해준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이제 2%대로 떨어졌죠. 그러면 넣기 시작해서 10년이 딱 되면 받는 돈이 167만 원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매달 300만 원씩 10년 나가지고 연금 167만 원 받으면 점점 20년, 30년 지나면 이 돈 가치를 발휘 못할 텐데 딱 이러니까 바로 거기서 뭐라 그럽니다. 사장님 그래서 변해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럽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깎여서 손해봤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죄송합니다. 이거 싹 뺍니다. 내가 지금 매달 300만 원, 500만 원 넣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인데 300만 원 넣어도 10년 뒤에 167만 원, 176만 원 이렇게 났어요. 왔다 갔다 그 정도 삽니다. 근데 이게 물가 가치를 따라갈 수 없죠. 다음에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같은 돈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내가 현재 받는 급료가 물가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22년 전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1대 1.1 비율 정도 됐습니다. 올라갔죠. 뒤에 제가 어떤 결과를 보일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밀 하기로 결심한 거. 회사도 좋은 거 알았고 제품은 안 써봐도 잘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건 진짜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쭉 해야 되겠다. 그냥 저는 남달리 남보다 잘해가지고 성취를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남보다 빨리 하고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높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냥 꾸준히 해서 100만 원 받자. 이건 결국 100만 원 가치를 계속 20년 되고 30년 더 보장해 주겠구나 이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차 보너스, 실적별 보너스는 제품에 붙어있는 PV를 모으는 겁니다. PV. 카탈로그에 붙어있죠.
그래서 20만 원어치 사면 3% 된다더니 20만 원을 사니까 3%가 안 되죠. 20만 원을 사서 그렇습니다. 20만 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B는 20만 점 미만일 때는 보너스가 제로, 20만 점 이상 60만 미만일 때는 3%부터 해서 최고 점수 21%까지 있습니다. 자, 1일부터 말일까지 뭐. 자, 그룹으로 뭐.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아메이에 등록해가지고 물건을 썼더니 첫 달에 5만 원씩 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빵원이죠? 예. 자, 그럼 억울할 건 없습니다. 가성비 높은 제품을 잘 썼어. 자, 두 번째 달에는 내가 전달한 친구까지 해가지고 5만 원 쓰고 내가 또 5만 원 썼습니다. 합해봤자 1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 없어.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달에 이 친구가 10만 원 쓰고 저도 10만 원 쓰면 둘이 합한 점수가 20만 점 되기 때문에 이 그룹으로 3%에서 6천 원 들어옵니다. 자, 실제로는 제가 이제 계산의 편의상 6천 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6천 원에다가 1.5사를 곱해야 되죠. 만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자, 결론은 뒤에서 낼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도 괜찮은데 나쁠 게 없다.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합니다. 나는 아메이를 듣고 이해하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해를 딱 푸는 순간 그날부터 전 세계 사람은 아메이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나와 같은 오해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무시하고 막 갖다 질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이때 제일 많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저를 납득되도록 설명해줬던 그 사람의 설명처럼 자료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아메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주연분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제일 힘들 때죠. 아메이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이 순간. 제가 2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아메이를 하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제일 어렵답니까? 하는 사람. 처음 사람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질문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아메이 하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에게 아메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을 전달할 수도 있고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데 제품에는 얼마나 카테고리가 많습니까? 그분이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을 만한 상을 만들어서 전달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첫 달에 3%, 두 번째 달 열심히 했는데도 또 9%, 세 번째 달에는 12%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또 9%.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제일 많이 그만둘 때도 이때가.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 안 된다. 그게 한 석 달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둘 뻔했는데 다행히 저는 우리 신호잡기가 소개해준 우리 스폰서분을 만났습니다. 쿠보다 놀이코사입니다. 원래 제가 만날 때는 무로이 놀이코였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일본에는 결혼할 때마다 남편 성 따라가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결혼해도 남편 성 따라 안 가는데 우리나라 뿐입니다. 원래 무로이 놀이코였는데 저하고 결혼해서 쿠보다 놀이코가 됐어. 근데 저하고 아메이를 할 때는 이혼을 해가지고 무로이 놀이코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쿠보다 놀이코가 또 됐어. 이혼했던 그 남편이랑 같이 재결합을 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헷갈린다. 이제 그냥 놀이코상이라고 합의하자. 성을 안 부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에게 전달할 때 이 과정에서 제가 전달할 수 잘 모르니까 이거 헷갈렸다. 쌩 때를 쓰죠. 그 친구가 딱 이야기해. 제가 막 이야기를 해. 그 친구 들으면 들을수록 제 설명 뭡니까? 피라미드 같거든. 그래서 피라미드 아니냐? 이러면 제가 뭐랍니까? 아이다. 이거. 그래서 충돌 많이 있었는데 본사가 이제 요즘 말하는 쇼도 플랜이라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설명이 나가기 시작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20만 원, 저도 20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로부터 비롯된 그룹은 전체 합산해서 다 하는데 합이 60만 점. 프로테지를 달성한 사람이 있으면 뒷사람을 먼저 빼주고 나머지만 제가
자, 그럼 20만 점 한 친구는 전달에 6,000원 받아가고 이 친구 6,000원 받아가고. 자, 나는 전체 합산해가지고 60만 점이죠. 6%입니다. 36,000원에서 빼. 빼고 빼니까 12,000원 빼서 얼마 남습니까? 24,000원 남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윗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 들으셔요. 자, 이 본인도 아메이 등록하시려면 스폰서라는 분이 필요한데 20만 점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 스폰서의 그룹은 이 전체를 합산합니다. 자, 스폰서 그룹 매출은 지금 80만 원 됐죠. 자, 이랬을 때 보너스는 누가 더 많이 받아가겠습니까? 스폰서. 처음 오시면 누가 많이 받습니까? 저는 이제 스폰서라고 말하기 싫어서 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스폰서는 원래 월드컵에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는데 저끼리 막 스폰서에 막 그렇게 싫어 죽겠더라고.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폰서 쓰는 단어는 이미지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검사할 때 스폰서 뭐 했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이거. 연예인이 뭐 스폰서 있다 이런 거 이상한 거고. 그 스폰서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우리 파트너가 스폰서님 내가 놀랐어요. 또 생사들하고 아메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전체 매출이 80인데 6%니까 48,000원에서 뺍니다. 자, 빼고 빼니까 이거 다 빠져가지고 12,000원 받아요. 뒷사람이 더 많죠? 저는 이때 좀 놀랐습니다. 피라미드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피라미드가 나쁜 건 자석료 돌침대를 파는 나쁜 게 아니라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뒷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윗사람이 불로소득 맞춰주다가 뒷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인지 아닌지 수익구조상 구분할 때는 수익구조에 역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익구조상 피라미드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더 많으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광고를 한 번 했고 이 사람 두 번 했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신체 장애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분만큼 보너스를 돌려받습니다. 좀 믿을 수 없어서 집에서 3일 동안 몇 개 그려보고 위에도 그려보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끝날 때 되면 늘 강사들이 질문하실 분 질문을 하래요. 제가 늘 질문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사실은 거의 바보 취급받습니다. 네, 현명합니다 그날들의 기억들은. 질문하래 질문을 했어. 근데 질문했다고 욕을 해.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만한 어려운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고 질문 받았던 그 사람 누군지 다 아는데 그 사람 다 그만두더라고. 그걸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하겠냐. 혹시 의문이 나시면 여러분 온라인에 질문하십시오. 의혹이 있으면 풀어가시면 됩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 온라인들은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별거 아닌데 특히 이제 사업머리 좀 빠른 남자분들은 바로 질문합니다. 자, 저는 일단 아메이가 평등하게 제대로 분배된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알렸습니다. 자, 6번에 알렸다고 쉽게. 계산하기 좋게 각각 동그라미는 20만원씩 썼습니다. 뭐 계산 편의상 제가 그냥 빨리 좀 진행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전체 매출이 저까지 20만원 쓰면 140이죠. 몇 프로 됩니까? 저기 보시면. 9%. 자, 140만 점에 9%면 12만 6천 원.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거 안 주고 왔을 텐데. 자, 20만 점이 각각 3%씩이라 치면 6천원씩 빠지죠. 동그라미 6개입니다. 동그라미 사람입니다. 그럼 36,000원.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자기들끼리 뭐라 하는가 이 생각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이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9만 원 정도. 기분 나쁠 건 없죠. 근데 이게 뭐 수익이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인다고 비용도 들었을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분이 각각 4분씩, 여기도 4분씩 했다 치면 한 덩어리가 5분씩이죠. 자, 그러면 20만 점씩 썼다고 계산상 가정을 하면 한 덩어리가 100만 점씩 되니까 600이죠. 내가 20만 점 썼다고 안 써도 되는데 계산상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620만 점. 그럼 저기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15%죠.
그럼 얼마 됩니까? 93만 원. 자, 빼줘야 되는데 각각 100만 점씩 6%니까 66, 36, 36만 원 빼주면 57만 원 되죠. 이때 약간 이제 바로 옵니다. 자기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래 놓고 밑에서 이런 매출이 올라오면 윗사람이 뜨끔뜨끔합니다. 올바른 되면 에벤에 막 들었다 놨다 소리가 막 들려. 반응형입니다. 자,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각각 이분들이 두 분씩 했다고 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면 이 그림이 잘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면 쫙 하고 각각 전달받은 6명, 4명은 쫙 하고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이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지금 해드린 설명은 그냥 계산의 룰을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든가 아메이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 많이 나옵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미국에서 판결이 났대. 예, 그래서 그냥 계산만 느낌만 전달하는 거니까 오늘 이거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온라인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또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예. 저 처음에 와서 들으니까 프로테지가 나오고 막 숫자가 막 넘어가서 헷갈리 죽겠더라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일본 책으로 봤으니까 기준이 n 단위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다 달라. 근데 한국의 실적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몇 프로 되면 얼마 들어오고 막 알고 싶어 죽겠는데 들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걸 필기를 안 해간 거예요. 이걸 필기를 안 해. 할수 없이 두 번 또 안 해줬습니다. 그날은 또 이거 표가 또 썼다가 지워버리네 또. 그 정신을 찌르다가 또 못 적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 한 6번쯤 들으니까 이가 좀 가.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무슨 얘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풀리니까 다른 게 또 궁금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런 강의를 두 번만 딱 들으면 같은 소리 한다고 안 올려는 사람이 있어. 미안한 말씀이지만 머리가 나빠서. 오늘 나갈 때 말 조심하십시오. 머리가 좋아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기본 이해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안 궁금한 겁니다. 아예 못 알아. 어느 대목에서 탁 테마를 놓쳐버린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전체 매출이 1580이 되고 21%가 들어오니까 331만 8천원에서 187만 2천원 빼서 내가 남는 돈이 144만 6천원. 자 근데 여기서 실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저걸 하는 겁니다. 1.54. 자 1.54를 곱해버리니까 실제로 돈을 받는 거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222만 6,840원. 저는 이제 옛날에 이 돈은 안 됐고 98만 2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런 액수와 비슷하죠 느낌이. 자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1000만 점 매출을 만약에 달성했다. 그래서 내가 한 150에서 200만 원 벌게 됐다 칩시다. 한 번 들어오고 마는 돈이면 절대로 큰 돈이 아닌데 이 돈이 만약에 매달 또 나오고 매달 또 나오고 매달 나오고 95년 12월 달에 제가 1000만 점을 산 겁니다. 그럼 96년 1월 달부터 받았겠죠. 그날 그때 이후로 1000만 점 밑으로 내려간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놀랄 일입니까? 제가 이제 사인하고 넉 달째, 사업에 마음먹고 석 달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1년 됐을 때 제가 세력가 이제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펄이라 그랬는데 지금 에메랄드 Q라는 거죠. 그래서 2년째 됐을 때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근데 에메랄드 될 때 벌써 5줄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년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분이 이런 돈을 받게 됐어요. 이분이 만약에 150에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정도 받게 됐을 때 한 번 들어오고 많은 돈이면 큰 돈이 아니지만 매달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자제품이나 보험이나 세일즈였으면 다음 달에 똑같은 매출이 나는 어렵겠죠.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소비자라는 네트워크로 매출을 이끌어낸 겁니다. 매출은 계산이 다음 달 소멸돼서 그 다음 달 1일부터는 다운부터 새로 시작해가 매출을 새로 계산하지만 다음 달에도 이 회원은 계속 존재하고 있죠. 내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람이 치약이 떨어져 치약 캐로 쓰고 비누 쓰고 샴푸 쓰고 WX라고 종합이 사먹고
쓰면 떨어지는 제품을 재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매출 기록하고 빼줄 돈 빼주고 나면 나머지가 있으면 저한테 다시 넣어줘.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어느 날 알아들어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1000만 점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만 만들면 되겠다 일단은. 무형의 비즈니스지만 점포는 없지만 점포를 가진 것은 매출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수단으로 가진 거지 점포가 내 꿈은 아니죠. 점포도 없이 진행되지만 핵심은 여기 있구나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은 계속 반복 구매되고 회원도 증가하면서 신상품이 늘어납니다. 꾸준히 이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계신 분이 제가 결과를 낸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열심히 1000만 점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자, 문제는 같은 1000만 점을 달성하면 계산상 독립이라고 이 그룹이 빠집니다. 자,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보너스, 실적별 보너스는 프로테이지 차익이 없어서 보너스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4% 플러스 2%, 내년부터는 그냥 6%입니다. 6%를 이 그룹을 이끌어낸다고 고생하셨다. 당신의 리더십의 경의를 보냅니다 하고 아메이 본사가 이분에게 6%를 드립니다. 자, 6%면 60인데 곱하기 1.54를 하죠. 대략 얼마 나옵니까? 100만 원 정도 되죠. 이 돈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자, 이거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메이를 딱 하러 나왔을 때 늘 앞에 강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2년 전에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은행 이자가 1억에 100만 원. 평균적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원리자 얼마 줍니까? 15만 원? 듣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지난달에 국민은행 다니는 문학 들었는데 대략 이 정도 준답니다. 거의 10분의 1이 됐죠?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올라가기 힘들죠, 이제. 이 현찰 1억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금리는 돈에 매기는 가격입니다. 돈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1억이란 돈이 거의 10분의 1 가깝게 20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1억 벌어먹기는 그렇게 힘든데 1억을 예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가 아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96년도 2월 달에 첫내고 독립했습니다. 96년도 2월 달에 첫내고 독립시키고 96년도 3월 달에 첫내고 독립시킨 데는 리더십 보너스 받았겠죠. 그때 얼마냐면 리더십 보너스 40만 원. 뻥치는 게 아니라 그냥 4%. 거의 1대1이었기 때문에 40만 원. 항상 강의할 때 40만 원이었어요. 그럼 1000만 점 네트워크를 가진 게 현금 1억보다 가치 훨씬 적죠. 자, 지금 1000만 점짜리 독립 딱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몇 배입니까? 2.5배 늘었죠. 거의 이거는 18분의 1, 9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봤으니까 자신 없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이니까 바꿔갈 수 있겠죠.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도와서 두 번째 레고 독립시킵니다. 또 열심히 도와서 세 번째 레고 독립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각각 플래티늄이라는 핀까지 가면 이분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96년도 9월 1일입니다. 97년도 9월 1일이고 20년 전에 에메랄드입니다. 옛날에 97년도 20년 전에 제 나이 어렸겠죠. 그때 연봉이 4,500만 원 그랬습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네, 지금 1억 정도보다 좀 큰 게 아닐까 생각 드는데. 네. 그리고 98년 이제 리더십 발리를 딱 갔다 왔더니 IMF라는 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이만 온 타격이 아니었겠죠.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우도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저는 뭐 다른 걸 쳐다볼 겨를이 없었고 아메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뭐냐면 이런 레벨을 계속 또 만들어가지고 6개를 독립시킨 사람.
저는 2002년도 5월 1일부 다이아몬드였는데 2002년도 그때 당시 연봉이 1억 2,600이었습니다. 돈가스는 있죠. 예. 근데 그때는 파운더스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다스네가 큐텔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을 겁니다. 요즘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뭐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두바이를 갔더니 한국에 제 스폰서 계시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사업을 손놓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후배 부모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여행을. 근데 이분들이 아메이를 뭐 이제 그 아버님이 혈액암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간병하고 오랜 세월 뭐 보내시다가 비즈니스가 좀 멀어졌는데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제 스폰서는 아메이 뭐 돌아가시고 지금 뭐 그래도 월 평균 400 나온다 이랬더니 그분의 세 번째가 사촌 여동생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사장님 자꾸 무대 나가서 거짓말 하냐. 그래 무슨 거짓말 하니 뭐 죄송합니다 뭐 말해보세요 이러니까 자기 사촌 오빠는 돌아가시고 나서 월급이 2배로 늘어서 800원 씩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 집에 가서 계산해봤습니다. 그분이 돌아갈 때 제가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 밑에 에메랄드였던 레그들은 전부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나왔고 옆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두두두둑 생긴 겁니다. 볼륨이 몇 배나 커졌죠. 돌아가시는데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60에 시작해서 70에 됐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러면 다이아몬드 인정 안 해주죠. 고령이라서. 합니까 안 합니까? 상관없죠. 그럼 저같이 29에 시작해가지고 한국 나이로 36, 뭐 만으로 때 34살이었는데 이때 다이아몬드가 됐어. 나이가 어리니까 인정 못 해주죠. 평균도 약하고 이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구는 70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누구는 36에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해서 가면 이분하고 특별한 사고가 있는 이분이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죠. 자, 이분이 돌아가셨어. 자,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합니까? 상속. 여러분 쉽게 상속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건물 때문에 상속세를 고민하는 분 같으면 되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건물을 사든 무슨 투자를 하든 간에 연세가 조금씩 지나가시고 나면 뭐부터 고민하냐면 살 때부터 상속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 아직 많이 안 해보셨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가 이번에 일본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아버지는 너무너무 정밀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금을 낼 돈을 이거 깎고 해가지고 30억 정도 나왔는데 세금을 준비해놨더랍니다. 금괴하고 현찰을 넣어놨어요. 30억 정도 들어가. 세금 내라. 멋있죠? 그래서 큰 재산을 남길 때는 상속세까지 준비해주지 않으면 상속받다가 파산합니다. 제가 잘못됐어. 76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죽었어. 자,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얼마 내야 됩니까? 없다는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딸이 상속 받겠죠. 딸 둘이 없으니 하나 저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그냥 걸어가면 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빠 나이가 몇이야? 왜 자꾸 요즘 아빠 나이를 묻냐? 아빠 50 넘은 건 아니지? 왜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거 생각이 깊어.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애가 좀 키도 크고 평균보다 10cm 정도 큽니다. 정말 갓난애 때부터 프로틴하고 파이버하고 유산균을 계속 먹어서 얼마나 건강해. 허벅지 굵기 적을 때. 비만 아닙니다. 네. 너무 튼튼해. 저 어릴 때 늘 골골하고 약해가지고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아가 사춘기 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니까 사춘기가 뭐냐. 그래서 설명을 막 했어. 그래서 제가 막 머리 밑에 냄새도 맡아보고 막 이랬더니 고민 싹 하더니 그 아빠 어떻게 뭐 내가 사춘기 맞나고 물어보더라고. 아직 사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랬더니 지가 걱정을 더 했대요. 이러더라고. 왜 그래 이러니까 자기가 빨리 사춘기에 빨리 커버리면 아빠가 빨리 돌아가신대. 내 걱정은 우리 빨리 그 애를 보면 생각 딸하고 나이 차이 42살 차이 납니다. 뭐 김원미 이런 말 아시죠? 지켜봐주지 못해서 분명히 다른 부모보다는 그 아이의 성장 과정 그 지난주 이러더라고. 어디 걸어가는데 제가 담배 냄새 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봤나 봐. 그 담배 피고 막 폐 썩어서 죽는 사람. 제발 아빠가 오래 살아남아야 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아무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지가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테니까. 자기 아이와 같이 지금처럼 또 손잡고 놀러 다니면 좋겠대. 그때까지 아빠가 살아있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 중에 좀 어린 아버지들은 거의 뭐 저보다 14살 정도 어리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조금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새.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을 텐데 내 삶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왠지 찡한데 그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메이 더블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결혼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했지만 제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가난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려는 결심 때문입니다. 어릴 때 그냥 뭐 특별히 되게 가난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불편할 정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흔들림이 없을 위치까지 가서 결혼이 생각이 있으면 그때 가서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 그때 더블까지 온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지나온 시간 동안 살아온 아버지의 수없이 많은 행적들이 있겠죠. 뭐 먼 장거리 고속도로를 고독하게 혼자 수없이 달렸을 거고 뭐 실력도 부족할 때 가까운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 되게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에메랄드까지 갔는데 실컷 이제 가난과 이별하는 줄 알고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IMF 때 깨끗하게 부도를 말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말아 드셔가지고 제가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겠죠.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섰는데 이 아이의 미래와 나의 과거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 먹고 살 만큼은 됐는데 또다시 남아있는 20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언젠가 이런 OM장에 와서 강의를 듣게 된다면 저기 저런 이야기였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빠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각도로 아메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를 들었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자신감이 없다는 사람 있죠. 혹시 운전면허 처음 딸 때 기억나십니까?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저도 기억나는데 운전학원 갔다 오면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딱 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가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큰 버스를 막 이래 돌리더라고요. 20년 넘게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버스기사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아메이를 모르고 살을 때는 아메이가 두렵거나 아메이에 대한 자신감 있고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누가 아메이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필요도 없었고 근데 아메이 관심을 가지고 딱 발을 디디려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아메이가 너무 무서워 보이죠. 자신감이 없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 수석이 되신 분, 더블라임 되신 분 누구를 막론하고도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이런 자리에 또 와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